궁금하신 내용, 지속적인 양극재 반등의 구체적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 흐름인데 주가 흐름들이 비슷해요. 얘네들이 지금 차트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장중에 빠졌다가 장 초반에 빠졌다가 결국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마감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예요. 높이의 차이인데 LNF도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코스모신 소재는 장 초반부터 하면 한 8%가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특히나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보통 어땠어요? 추세가 이렇게 하다가 한번 요렇게 올라오는 척 하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기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가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가다 한 요쯤에서, 이런 차트 아니었어요 옛날에? 이런 차트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차트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추세에 대해서 당일 올라요, 당일 내려요, 당일 매매를 여러분께 가르쳐드리는 그런 리딩방이나 아니면 트레이더나 여러분께 그런 가격적인 매매를 말씀드리고 길라잡이가 되거나 아니면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업황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얘네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랐고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고 이런 향후 전망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오늘 이거 얘기했는데 왜 안 오르냐? 자꾸 이런 댓글 달리는데 무지섭섭해요. 저 진짜 그런 얘기 하시면 그냥 업황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제 밑꼬리를 달고 애들이. 양극재 기업들이 상승 전환 후에 상승폭을 키웠어요. 하락 출발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리튬 가격이에요. 리튬 가격. 근데 리튬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쵸? 기대감이 있고 쬐끔 올라왔고, 뭐 그렇다고 급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는 건데, 양극재 가격의 60%는 리튬 가격이 결정을 합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올라요. 리튬 가격이 내리면 가격이 떨어져요. 양극재는. 이건 뻔한 구조죠. 판가 연동제입니다. 특히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면 손실이 커져요. 그리고 리튬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득이 커지죠. 싸게 사와서 싸게 팔면 어때요? 이것도 이득이에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문을 남기고 팔 수 있어요. 지난 3분기, 4분기, 이번 1분기까지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어려운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듯 비싸게 사는 리튬을 현 시세에 맞춰서 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메탈 가격 리스크로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양극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셀 쪽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어제 셀 쪽도 같이 움직인 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양극재 판가 연동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 어제 이 소식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어요. 저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 대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양극재하고 셀 쪽이, 그리고 전액은 좀 이제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을 저도 이제 만나보잖아요. 취재를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메탈 리스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번 3, 4분기 같은 일 또 발생하면 되게 힘들어진다. 그래서 광물 자원에 대한 확보를 하려고 한다는 게 지금 중론이거든요. 이거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다들. 그리고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리튬 광산이나 니켈 광산을 확보해서 이런 메탈 가격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향후에는 지난 3, 4분기 같은 이런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고, 주가의 이런 너무 극심한 변동폭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고, 주가가 움직이면은 회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양극재 업체들이나 2차전지 업체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또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주주들이 전화도 많이 하고 속상해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온 게, 니켈 95%가 중국산이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FEOC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니켈도 광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만들었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리튬 가격 안정화 요인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었던데, 이게 기대감인지 실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있고, 앨범알도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했잖아요. 근데 이게 구체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보시면은 앨범알 CEO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앨범알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련해가지고는 뭐 어느 정도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앨범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이어져온 리튬 가격 하락세가 올해 멈추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누가? 앨범알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수요는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점쳤는데 이거는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크게 잡은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20% 상승분을 보거든요. 컴페어드 투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 공통으로 죄송합니다. 공통으로 받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보면은 2022년 대비 2023년이 한 38%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대비 2024년도는 아마도 한 20% 정도? 아니구나.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상승이 1년씩 제가 뒤로 미뤘습니다. 이거 알아서 이제 감안하시고요. 20% 정도 이제 예상을 하는데 얘네들은 3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리튬 가격은 지금 8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여기가 저점이고 더 이상 내려갈 건 없다. 그래서 공급 축소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공급 축소가 긴축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봤다. 리튬 가격이 그래서 안정을 찾을 것이고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더불어서 앨범알이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거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해서 얘네들은 자체적인 대비도 있었다 라고 앨범알 CEO는 컨코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럼 뭐예요?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이 리튬 가격 추가 하락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보다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네. 이런 것들은 근데 뭐 조금 걸러들어도 될 것 같고요. 세계 최대의 리튬 업체가 앨범알이잖아요. 최근 1년 이상 이어져온 리튬 가격 하락세가 올해 멈추고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특히 리튬 가격이 하락하자 앨범알을 비롯한 리튬 생산 업체들은 뭐 했어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 가동률도 낮추고 체결 규모도 축소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반도체에서 공급 과잉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라인 안 움직였잖아요. 공급 축소시켜 버렸잖아요. 생산량 축소시켜 버리고 라인 안 돌려 버렸잖아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그런 거예요. D램 가격을 이제 수요 공급에서 공급을 줄여 버린 거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가격이 재고 떨어버리고 가격을 이제 올려버리는 효과가 온 거고요. 낸드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반기에 가격 조정을 했으니까 하반기에 이제 수요 조절을 하고 여기서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건데 이거는 보시면 어느 업종이나 똑같습니다. 제조업체들은 만들 때 수요 공급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항상 조절을 하는 이런 플랜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앨범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결국 이런 공급 축소가 시장의 긴축 효과를 불러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리튬 가격이 점차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공급 과잉이다. 근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리튬 수요가 크게 성장할 거니까 그리고 2030년까지는 리튬 수요가 현재보다 2.5배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번 리튬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 쪽의 지금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앨범알 CEO는 추가 하락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어요. 근데 중국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리튬 생산의 구체적 축소 소식이 지금 조금 나온 건데 우리 이제 카도라로 들었잖아요. 그렇다더라. 나왔어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CATL 이제 닝더스다이라고 하는 중국의 1등 가는 2차 전지 업체입니다. 얘네들이 현재 리튬 채굴 가공 공장 감산에 돌입했대요. 중국의 이춘 리튬 광산을 감산한다. CATL이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장시성의 이춘에 위치한 닝더스다이의 리튬 광석 공장이 현재 채굴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현지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나선 겁니다. 어머 1위 업체가 감산에 돌입했네. 앨범알도 감산을 하고 있는데 얘네도 감산하네. 그냥 이게 축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번 탄산 리튬 가격의 하락의 주범으로 꼽히는 애들이 얘들이거든요. 중국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감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호황산업 제조 시설들은 중국 쪽에서요. 춘제 연휴 종료와 함께 정상 가동됩니다. 반대로 판매 둔화 시설들은 춘제 연휴 휴가를 핑계로 해가지고 휴가를 더 지급을 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당연하죠. 잘 되는 기업들은 사정을 합니다. 야, 이번에 설인데 조금 더 줄 테니까 고향 빨리 갔다 와갖고 좀 돌리자. 아니 고향 꼭 가야 되냐? 이렇게 하죠. 우리도 이제 알잖아요. 근데 안 좋아 사정이. 야 미안한데 간 김에 보름만 쉬고 와라. 아 왜요? 아 힘들어. 좀 줄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 쪽이라는 거죠.
CATL 이춘 공장은 춘제 연휴 기간으로 인해 근로자 복귀가 늦어지면서 현재 조업이 안 됐다는데, 춘제 연휴 전에 정상 가동됐었고 조만간 공장이 가동될 거라고 전하고 있긴 한데 이 정확한 시점이 알려지지 않고 있대요. 특히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공장이 재가동되더라도 양을 조절을 계속 할 거라고 전해요. 감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10만 위안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된 이후에 지금 사실은 현지에선 채굴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탄산 리튬 가격이 12만 위안 이하일 경우에는 이게 손실을 봅니다. 팔아도. 뭐하러 미치고 파냐 이거죠. 그럼 공급량 조절을 통해서 가격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반도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봤던 그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모습이랑 어때요? 비슷하죠. 공급량 조정을 통해서 가격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가격에는 누구도 이득을 보지 않고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리튬 가격이기 때문에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추려 한다라는 구체적인 지금 소식들이 앨범화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건 좀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도 나왔네. 심지어 어디? CATL 중국 리튬 광산에서. 그렇다면 현재 가격이 뭐예요? 이 동그라미 친 거예요. 요즘 하락하고 있는 이 답답한 가격대, 한동안 이제 초저가, 여기는 업체들이 손해보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바닥 아니야? 바닥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추측만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닥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런 소식이 알게 모르게 이미 다 전해졌었겠죠. 저 같은 애들도 하는데. 판가 연동제잖아요. 양극재 가격.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격 상승을 일으키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바닥을 기어가다가 얘네 결국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겠죠? 네. 올라가게 되면은 양극재 가격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아직 양극재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진 않고 기대감이긴 한데, 얘네들이 지금 바닥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올라갈 거니까 언젠가. 그럼 양극재 가격도 언젠간 올라가는데, 지금 이 가격에, 이 동그라미 친 가격에 사놓은 애들은 이 가격에 팔아도 이득이고 이것보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득폭은 팍팍 커진다는 거죠. 이 비싼 구간에, 이 구간에 사가지고 지금 여기서 양극재를 팔아버리면 이만큼의 손실이 나는 건데, 반대로 이 동그라미 큰 데서 사가지고 요 구간에서 팔아버리기만 해도 이득이 날 수 있다라는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리튬 가격 바닥 기대감에서 바닥 확신 쪽으로 기울 수 있는 증거들이 하나씩 이렇게 구체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상승 기대감도 당연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연기금도 이쪽 섹터로 갑자기 매수를 하고, 연기금이 매수한 시점이 언제예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연기금이 매도하기 시작한 시점이 2차전지 매수하기 시작한 시점하고 공교롭게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완벽하게 동일한 건 아닌데 거의 그쯤부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확신 쪽으로 갈 수 있는 수급 쪽으로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감, 주가 상승 기대감도 커질 수 있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여요? 기대감에 의한 선반영이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산업보다 빨리 움직이잖아요. 산업의 바닥을 찍기 전에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찍고, 산업이 피크아웃을 치기 전에 주가는 먼저 피크아웃을 치잖아요. 그래서 선반영을 통해서 이런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